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새롭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면서도 좀 심하게 말하면 두렵기까지 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죠. 실제로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져버렸고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는데 과연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더 바꿔놓을까, 이 코로나19가.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 상황을 걱정하면서 이제 영화를 보는 게 재앙 영화, 재난 영화, 그리고 뭐 좀비 영화, 그리고 바이러스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팬데믹도 하나의 재앙이고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재난과 재앙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많은 학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장르의 문학과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르를 포스트 아포칼립틱 장르라고 하는데, 아포칼립틱은 그 묵시록, 아포칼립스, 그리고 포스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난 이후, 재앙 이후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영화들 속에서 우리가 재미만 얻을 게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소설도 있는데 박민규 작가의 굿모닝 존 웨인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소설에서는 과학 기술이 너무나 발전해서 암도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이제 사람을 냉동을 해서 이 미래에 깨어난다면은 의료 기술로 암도 막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독재자가 냉동 인간이었다가 해동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죠. 정말 굿모닝인데 그런데 어느 날 외계에서 바이러스가 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또 모든 생명이 다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다 전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수한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잖아요. 미생물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것들, 이런 존재들의 한없이 작구나. 네, 그런 반성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코로나19가 네. 무리수였습니다. 교수님 얘기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났는데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처럼 이불 밖은 너무 다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서 나의 대행,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대리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대행자 로봇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서 조종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굉장히 그게 사실 10년 전에 나온 영화라 이 감독의 상상력은 좀 지나치군 이러면서 봤는데 이게 가까운 미래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그 영화의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그 로봇이 나가서 나를 대행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사랑까지도 로봇들이 하거든요. 나는 대리로 그걸 느낄 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되묻게 되는 거죠. 인간은 조종만 하는 사람인가? 인간에게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어떤 그 화두를 다시 던져주는 영화여서 요즘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하게 돼요. 좋은, 재밌는 영화네요. 사실 대리 체험 얘기하셨는데 여행을 못 가서 맛집 세계 각국 맛집을 SNS에 올리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대리만족하는 그런 걸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그 패턴들이 삶의 습성들이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앞으로는 정말 가상생활이 일반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사람과 사람 간의 단절, 그럼 관계가 더 단절되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는 게 저도 가끔 집에서 저희 꼬맹이와 의사소통이 예전에는 직접 부르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서로가 스마트 기기가 있다 보니까 꼬맹이가 먼저 보냅니다. 아빠, 나 뭐뭐 해도 돼? 야, 방에 있는데 왜 보내? 이걸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직접적인 이 대면 접촉이 아니라 SNS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라나는 세대의 사회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이게 더 그런 상황을
더 확산시키게 되는 게 아니냐. 네. 따지고 보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존재고 어떤 대면 접촉에 따른 어떤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을 쌓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좀 가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채팅 우리가 단체로 뭐 예를 들어서 카땡 단체방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뭐 섭섭한 게 있나? 그러니까 넵이라고 하면 그래 좀 기분이 좋아지고 얘라고 하면 나한테 좀 뭔가 좀 불손해 보이고 같은 좀 약간 비대면 상황에 따른 어떤 인간 감정의 오해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숫자 없어졌는데 답도 없어 막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왜 안 봤다는 거 표시하는 앱도 있잖아요. 봐놓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소통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도 보면은 요즘 풍경들이 뭐 사람들이 잘 안 모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못 만날수록 뭐랄까요, SNS나 온라인상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통신 기술은 더 발전하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여기에서 너무 활발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건너고 아빠 이걸로 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와, 이거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정현종 시인의 섬처럼 모두가 섬처럼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